1980년 봄 아침 안개가 자욱한 어느 시골 마을. 김은지는 21살이었다. 그날은 그녀의 첫 투표 날이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가슴은 묘하게 뛰었다. 투표라는 것이 뭔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뭔가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은지는 마을회관으로 향하는 좁은 시골길을 따라 걸었다. 투표소 앞에는 군복을 입은 병사가 총을 들고 서 있었고 사람들은 말없이 줄을 서 있었다. 누가 먼저 말을 거는 사람도 웃는 사람도 없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은지는 묵묵히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장호 오빠.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동네 오빠이자 대학생이던 그가 요즘 어쩐 일인지 공무원처럼 마을 이곳저곳을 드나들고 있었던 게 생각났다. 하얀 셔츠에 다림질된 바지를 입은 그는 평소보다 어쩐지 더 낯설게 느껴졌다. 장호 오빠, 오은지 왔구나. 첫 투표지. 축하한다. 오빠가 여기서 일해? 임시 공무원이지 뭐. 오늘 하루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거야. 은지는 얇은 종이 한 장을 받아들고 기표소로 들어갔다.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그녀는 손에 든 종이를 살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종이가 두 장이 겹쳐 있는 듯했고 기표소 안에는 커튼이 덜 닫혀 있었다. 게다가 투표함 뚜껑도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다. 고개를 숙여 조심스럽게 기표를 하고 다시 나가려던 찰나였다. 옆에서 투표지를 정리하는 장호의 손이 눈에 띄었다. 그는 누가 어떤 칸에 표시했는지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투표지를 한쪽으로 따로 모아두는 듯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확인차 요즘 분위기 알잖아. 혹시 모르니까. 그게 무슨 확인인데? 장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은지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은지야, 말 조심해. 지금은 조용히 지나가는 게 너한테도 좋아. 그 말에 은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투표지를 투입하며 이상하게 느껴진 불안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장호는 그녀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라를 위해서야. 며칠 뒤 마을회관에는 라디오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모두가 모여서 방송을 들었다. 투표율 98%, 찬성률 92%,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색한 박수 소리가 흘러나왔다. 주민들은 박수를 치는 둥 마는 둥 서로 눈치를 받고 은지는 회관 구석에서 무표정하게 라디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친구 해숙이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은지야, 나 그거 봤어. 장호 오빠 투표지 바꾸는 거. 나도 말 못했어. 무서워서. 그래, 우리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자. 그게 우리한테도 좋아. 은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 어딘가 깊은 곳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력감이 깃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은지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갔다. 세월이 지나 40년 후, 은지는 이제 65세의 노인이 되어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낡은 전기장판 위에 앉아 아침밥을 먹으며 뉴스를 보던 중이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선거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오장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순간 은지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멈췄다. 화면 속의 남자 오장호.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교활하고 오만했다. 은지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며 쓴웃음이 났다. 장호 오빠, 아직도 안 끝났구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고 그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메모들이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는 노란빛이 바랜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은지야, 넌 아무 잘못이 없어. 그날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 하지만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 편지를 손에 쥔 은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술을 꼭 다문 채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이제 그때 그 빚 갚아야지. 다음 날 은지는 구청을 찾았다. 선거자원봉사자 모집 안내문 앞에서 신청서를 꺼냈다. 접수 창구의 공무원이 그녀를 보고 살짝 놀란 눈치였다.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괜찮으시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오래 묻어두었던 각오가 담겨 있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날 그녀의 눈빛은 40년 전과는 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TV에서는 장호의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말솜씨로 대중을 사로잡고 있었고 누구도 그에게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는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누구보다 국민을 잘 아는 후보가 선택될 겁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은지는 고요히 웃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속삭였다. 이번엔 내가 선택하지. 누가 지도자인지. 은지는 선거자원봉사자로 배정받은 지역 선관위의 교육장소를 찾았다. 낡은 구청 회의실 안에는 회색 머리칼을 가진 중장년 여성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다. 은지도 조용히 한자리에 앉았다. 앞에서는 담당자가 마이크로 일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었다. 투표소에서는 지정된 역할만 수행하셔야 합니다. 개표소 내에서는 절대 촬영 금지. 절차는 모두 위원장 지시에 따릅니다. 대부분은 형식적인 설명이었지만 은지는 귀를 쫑긋 세우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몇몇 봉사자들은 옆 사람과 소곤거리며 이 교육이 얼마나 지루한지 불평을 하고 있었다. 아휴, 이것도 밤샘 하는 거 아냐? 작년엔 새벽 2시까지 있었잖아. 그냥 투표지만 주고 회수하면 되는 거지 뭐. 뭘 이렇게까지 시켜? 은지는 무심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생각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투표지를 다루는 사람. 기표소의 위치. CCTV 사각지대. 모두 다 확인해야 해. 교육이 끝나고 모두가 삼삼오오 흩어졌다. 누군가는 식당으로, 누군가는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은지는 혼자 조용히 구청 뒤편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필기구와 수첩을 꺼내 들고 투표소의 구조를 기억나는 대로 그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정치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해 익명의 계정으로 로그인했다. 아이디는 투표 지킴이. 포스트 제목은 단순했다. 선거. 정말 공정합니까? 그 아래엔 그녀가 정리한 간단한 의혹과 경험이 적혀 있었다. 부정선거를 직접 본 적이 있다. 감시할 방법이 필요하다. 시스템의 허점을 알려줄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글이었다. 몇 시간 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닉네임 노인과 바다. 시스템을 들여다보려면 개표소가 아니라 서버를 봐야죠. 누군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닉네임 파란 종이. 저도 자원봉사 들어갑니다. 같이 움직일 수 있으면 연락 주세요. 닉네임 고요한 파도. 누나, 무리하지 마세요. 이 판 진짜 위험합니다. 은지는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키보드를 쳤다. 이번엔 끝까지 갑니다. 다음 날
은지는 옛 동료였던 민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전에 함께 구청에서 근무했던 사이였다. 민태는 지금은 은퇴해 조용히 살고 있지만 여전히 행정 시스템과 서버 구조에 밝은 사람이었다. 민태야. 나야. 오랜만이야. 오은지, 무슨 일이야? 선거철인데 전화 조심해야지. 조심해서 전화한 거야. 예전처럼 한 번만 도와줘. 민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혹시 장호 때문이야? 그래, 이번엔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아. 그날 오후 은지와 민태는 오래된 다방에서 만났다. 낡은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테이블에 둘은 마주 앉았다. 민태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은지의 눈빛을 보고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시스템은 우리가 알던 그때랑 달라. 지금은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까지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데리고 올 사람이 있어. 며칠 후 은지는 자신의 조카인 지우를 불러냈다. 지우는 프리랜서 개발자로 보안 쪽 일을 하다 최근엔 AI 관련 업무도 병행하고 있었다. 사회에 대한 회의감이 많았고 평소에도 시사 문제에 민감했다. 고모. 진짜야? 고모가 이걸 한다고? 우리 세대가 침묵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었어.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지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은지의 노트북을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개표소 구조도, 사전투표소의 CCTV 배치도, 개표소 담당자 명단이 적혀 있었다. 이 정도 정리했으면 거의 작전이지 뭐. 내가 연결해 볼게. 중앙 서버에 진입 포인트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해. 서버는 디사 IDC에 있고 메인 라우터는 두 겹에 암호화돼 있어요. 근데 일단 실시간 전송 시스템만 뚫으면 개표 순간의 숫자와 비교는 가능해요. 그러면 충분해. 며칠 뒤 은지는 사전투표소로 배정된 곳에 미리 가보았다. 안내를 받으며 내부를 둘러보는 척하면서 그녀는 화장실 위치, 전기선 연결 위치, CCTV 설치 방향을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잠시 화장실 가는 척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날 밤 은지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정보를 지도로 정리했다. 지도 위에는 빨간 점과 파란 점, 노란색 메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한가운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표는 숫자가 아니다. 목소리다. 빼앗긴 목소리는 되찾아야 한다. 그 무렵 장호는 여당 캠프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그는 늘 그렇듯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말하고 있었다. 숫자는 사람 손이 입력하는 겁니다. 손가락이 누구를 위해 움직이느냐, 그게 문제죠. 은지는 그 장면을 TV로 보며 조용히 웃었다. 눈빛은 예리했고 손엔 오래된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날 밤 지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 18시 백도어 연결 완료 예정. 준비하세요. 은지는 시계 아래 놓인 사진을 바라봤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장우가 투표소 앞에서 웃으며 찍은 흑백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사진 옆엔 그녀가 쓴 메모가 있었다. 1980년 4월 11일 침묵의 시작. 2025년 6월 3일 정의의 시작.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젠 내가 지켜. 그 누구도 또다시 훔치게 두지 않을 거야. 선거일. 전국이 술렁였다. 거리마다 깃발이 펄럭이고 유세차가 사라진 자리를 대신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투표소로 향하고 있었다. 은지는 동틀 무렵부터 준비를 마치고 지정된 사전투표소로 향했다.
가방 안에는 투표소 구조도, 작은 USB, 그리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SOS 신호를 보내는 전용 리모컨이 들어 있었다. 은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속은 거짓말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할 일은 단순했다. 투표용지가 정당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장면이 나오면 기록하는 것. 하지만 오늘 밤 단순한 감시는 아니다. 은지는 실시간 복제용 미니 서버를 투표소 내 CCTV 사각지대에 몰래 설치할 계획이었다. 누구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작고 조용한 장치였다. 투표소 입구엔 공무원들과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은지의 이름표를 확인하며 물었다. 김은지님, 오늘 사전투표소 보조요원 맞으시죠? 네, 출석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담당자께 배정받으시면 됩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에는 몇 명의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위원장은 뭔가 분주히 전화를 하고 있었다. 잠시 뒤 은지에게 주어진 위치는 투표지 회수 및 확인 담당. 바로 옆에는 투표함이 놓여 있었고, 기표소는 그녀의 등 뒤편에 있었다. 절묘한 위치. 카메라는 대각선 방향에서 투표함을 찍고 있었기에 CCTV 사각지대를 활용하면 장비를 숨기기 좋았다. 점심 무렵 은지는 물을 마시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예정된 장소인 전기함 뒤편 그 작은 공간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 몇 초 후 딸깍. USB 모양의 작은 장치가 벽면 틈새에 고정되었다. 끝. 그 순간 은지의 스마트워치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지후. 서버 연결 성공. 실시간 수치 분석 가능. 고무. 그쪽은 은지는 손가락을 움직여단 두 글자만 입력했다. 완료. 그 무렵 장호는 방송국 대기실에서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화장과 헤어를 받은 그는 모니터로 개표 방송 리허설을 확인하고 있었다. 결국은 숫자야. 누가 0을 더 잘 다루느냐지. 옆에 있던 보좌관이 그에게 다가왔다. 장관님,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차기 후보와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밀 개표까지 장악하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그건 너가 걱정할 일이지. 나는 웃는 얼굴만 준비하면 돼. 오후 6시. 투표 마감.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을 봉인하고 은지 역시 그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을 남겼다. 그리고 개표소로 이동할 차량에 함께 타게 되었다. 차 안 선관위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이런저런 뒷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누가 어디서 뽑혔는지, 어느 지역은 몰표가 나왔는지. 은지는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았다. 개표소는 시청 지하 대강당에 마련되어 있었다. 네모난 책상 위에는 개표 기계가 놓여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투표지는 분류되고 각 정당별로 자동 스캔되어 수치가 입력되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숫자가 튀어나왔고 중계 카메라는 그것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전부 진실이 아니었다. 지후가 만든 프로그램은 그 실시간 화면과 서버 원본 데이터를 분리해서 비교하는 구조였다. 만약 누군가 숫자를 조작한다면 그 차이가 곧장 은지의 노트북과 지후의 서버에 기록될 것이다. 지후는 자신만의 아지트인 옥탑방에서 노트북 3대를 동시에 돌리고 있었다. 화면에는 전국 개표소의 숫자가 동시에 뜨고 있었고 AI 분석 프로그램이 이상치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었다. 3초 간격으로 같은 수치. 말이 안 되지. 그 순간 서울 강북 3개 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동일한 수치가 튀어나왔다. 지후는 곧바로 화면을 캡처하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저장했다. 그리고 은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고모, 지금이야. 방송으로 나가게 해야 돼요. 은지는 미리 준비해둔 USB를 꺼냈다. 그 안에는 사전투표소의 CCTV 영상, 은지가 수집한 자료,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된 이상 데이터가 모두 담겨 있었다. 은지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방송 관계자석 쪽으로 향했다. 저기요. 이거 꼭 보셔야 해요. 지금 이 숫자들 전부 조작된 거예요.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실시간 데이터하고 맞지 않아요. 이 영상 보세요. 이건 진짜입니다. 이걸 방송에 틀어야 해요. 직원은 처음에는 미심쩍은 눈길로 은지를 쳐다보았지만 영상 속 숫자, 변화와 실제 방송 자막을 비교한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서둘러 책임자에게 USB를 넘겼고 그 책임자는 황급히 방송장비 담당에게 전달했다. 그 순간 전국 방송에서 일제히 이상한 장면이 송출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그래프가 갑자기 끊기더니 새로운 데이터가 튀어나오고 그 위에 영상 하나가 삽입되었다. 당신이 믿었던 숫자. 정말 진짜입니까? 이건 40년 전의 부정. 그리고 오늘의 반복입니다. 카메라가 은지를 비추고 있었다. 은지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울려 퍼졌다. 나는 40년 전 침묵했다. 그 침묵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 지금은 다르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지킬 차례입니다. 그 장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장원은 방송 화면을 보다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끄라고. 당장 꺼. 하지만 방송은 이미 전국에 송출되고 있었고 SNS와 유튜브에는 그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은지의 이름과 투표 지킴이, 부정선거 폭로 같은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검찰은 선거 관련 긴급 회의를 열었고 다음 날 새벽 4시 장원은 긴급 체포되었다. 혐의는 선거 개입 및 시스템 조작 시도. 은지는 조용히 개표소 한쪽 구석에서 앉아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번엔 내가 지켜냈어. 밤새 전국은 들끓었다. 언론사들은 긴급 뉴스 특보를 띄웠고 주요 방송사들은 은지의 폭로 영상 일부를 반복해서 내보냈다. 사전투표소 부정 개입 정황 포착, 개표 시스템과 수치 불일치, 중앙 서버 조작 가능성 제기. 자극적인 자막들이 화면을 뒤덮었고 사람들의 스마트폰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은지는 새벽녘에 개표소를 나와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주머니 속엔 아직 쓰지 않은 USB 하나가 더 들어 있었고 머릿속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가 던진 돌 하나로 연못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으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화면엔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다. 고모 미쳤어요. 지금 전 채널 다 터졌어요. 선생님 영상 제 친구가 인스타에 올렸어요. 전국으로 퍼지는 중입니다. 이건 혁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은지는 조용히 마우스를 움직여 뉴스 생중계를 틀었다. 화면에는 마침 기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있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 시스템 일부에 외부 접속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후보 캠프 측에서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일 오전 선거 개입 관련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은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수첩을 펼쳤다. 페이지마다 정리된 이름들. 그녀가 예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위직 명단, 그리고 이번 캠프에 참여한 인물들의 흐름까지. 그중 가장 위에 적혀 있는 이름. 오장호. 넌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그 시각 장호는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벽을 바라보았다. 이런 식으로 무너지진 않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직 연락할 수 있는 인맥이 있었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직 판사, 검찰 간부, 방송사 간부들까지. 하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달랐다. 전 국민이 알아버린 진실은 그가 여태 익숙하게 다뤄왔던 공작의 무기들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었다. 그는 바닥에 앉아 중얼거렸다. 김은지 너 하나 때문에. 인터넷에는 은지를 찾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다. 김은지 선생님을 지켜주세요. 투표 지킴이 계정을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이분 실종되면 우리가 나라를 바꿉시다. 그날 오후 은지는 익숙한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바로 옛 친구이자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정미였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은지와 함께 시위를 다녔던 사이였다. 그러나 정치에 입문한 이후 둘은 연락이 끊겼었다. 은지야, 너지? 그 영상 내 목소리 맞더라. 오랜만이네. 정치는 잘하고 있어? 나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나도 변해버린 게 많았거든. 하지만 너 덕분에 기억이 났어. 우리가 왜 그랬는지. 지금이라도 괜찮아. 도와줄래? 국회에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열게 할게. 너한테 공식적으로 정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신변 보호 요청도 같이 넣을게. 지금 너 위험할 수도 있어. 고맙다. 정미야. 은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평온함이 깃들고 있었다. 오래전 잊혀졌던 약속, 정의에 대한 갈망, 그 모든 것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국회에서는 전례 없는 속도로 선거 시스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은지는 국회에 출석해 진술하게 되었다. 수많은 카메라 앞 그녀는 단단한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나는 그날 사전투표소에서 실시간 숫자가 조작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감지하고 있던 증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한 세대의 침묵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술렁이었고 일부 의원들은 자리를 뜨기도 했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그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한 시민이 트위터에 짧게 남긴 글은 10만 리트윗을 기록하게 된다. 김은지는 영웅이 아니라 우리의 거울이다. 지훈은 방송을 보며 눈가를 닦았다. 그는 언론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는 숫자, 흐름, 개표 패턴의 비정상 지점 등을 정리한 대시보드를 만들었다. 그것은 점점 시민 데이터 방어 네트워크로 발전했고 수천 명의 자원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커졌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은지는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국립묘지에서 온 공문이 놓여 있었다. 당신의 증언은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한 공로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누가 알아주길 바란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나를 용서받고 싶었던 거지.
문득 그녀의 시선이 거실 구석, 낡은 서랍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여전히 그녀의 첫 투표 당시 신분증과 기표용 펜이 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들고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날 밤 전국의 광장마다 사람들이 모였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나왔다. 한 표는 목소리다. 국민의 투표는 장난감이 아니다. 피켓마다 적힌 문구들이 광장을 채웠다. 그리고 마이크를 든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김은지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말자고. 이제는 우리가 말할 차례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환호했다. 은지는 TV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야. 국회에서 은지의 증언이 있던 날 이후 나라는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여당은 내부의 균열을 막느라 분주했고 야당은 민심이라는 깃발을 쥐고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를 확대했고 경찰은 고위직의 계좌 추적과 통신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온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거짓 위에 세워진 권력의 탑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은 자가 있었다. 바로 장호였다. 구속 수감 중이던 그는 여전히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캠프 내부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며칠간 침묵하던 그는 갑자기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내며 입을 열었다. 그 내용은 예상 밖이었다. 이번 조작은 은지가 꾸민 프레임이며 자신은 오히려 그 피해자다. 그는 진술서에서 과거 은지가 활동가 시절 좌익 성향의 단체와 연계되어 있었고 이번 행동도 정치적 음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언론 일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 적기 시작했다. 은지가 인터넷을 켰을 때 포털 메인엔 이런 기사가 떠 있었다. 김은지, 시민 영웅인가 정치 선동가인가. 투표 지킴이 알고 보니 반정부 단체 전력? 은지는 처음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일처럼 그저 한숨만 나왔다. 하지만 그 아래 달린 댓글들을 보고 그녀의 손이 멈췄다. 이 여자가 조작한 거 아님? 노인네가 뭘 알겠어. 진짜 시민이면 조용히 있어야지. 그녀는 천천히 컴퓨터를 닫았다. 그리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순간 지우가 다급히 집으로 찾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외쳤다. 고모, 저 기사 다 가짜예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우리도 공개해야 해요. 그 녹취, 장호랑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통화 있잖아요. 그거 지금 터뜨려야 해요. 그걸 정말 써도 될까? 불법 녹취로 몰릴 수도 있어. 지금은 도덕 따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멈추면 진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은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곤 낡은 USB를 꺼내 지우에게 건넸다. 여기 있어. 5년 전 장호가 통화 중 실수로 말한 내용. 정당 내부 개표 조작 시뮬레이션 회의. 거기 다 들어있어. 지후는 그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 밤새 편집을 했다. 녹취엔 장호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다. 투표 결과, 그건 우리가 만들어야지. 기계는 도구일 뿐이야. 진짜 숫자는 사람이 정하는 거야. 녹취 파일이 영상으로 정리되어 유튜브에 올라간 순간 사태는 다시 한번 격변했다. 은지에 대한 음해 기사는 삭제되었고 장호의 여론은 급전직하였다. 검찰은 즉시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그에게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하지만 장호는 마지막 카드 하나를 더 남겨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수족이던 기자에게
독점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 인터뷰는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다.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나라가 바로 서길 바란다. 나를 욕하는 건 좋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다. 김은지는 공작을 벌인 것이다. 그녀가 뒤에 숨긴 세력이 있다. 나는 죽어도 그 이름을 밝힐 수는 없다. 하지만 곧 밝혀질 것이다. 그의 표정은 고요했고 마치 순교자처럼 굳어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다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혹시 진짜 무언가 있는 건가? 둘 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 결국 정치 싸움 아닌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은지는 조용히 있었다. 말이 많아질수록 본질이 흐려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선택했다. 직접 거리로 나가는 것을. 그 주 주말 은지는 서울광장으로 향했다.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 수천 명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가 광장 중앙에 섰을 때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를 향해 길을 열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 어떤 세력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본 것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잃지 않기 위해선 기억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녀의 짧은 연설은 SNS를 통해 전국으로 퍼졌고 언론은 그 장면을 광장의 증언이라 불렀다. 이후 시민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기 시작했다. 각 지역마다 자발적인 선거감시단이 만들어졌고 학교에서는 투표 교육을 위한 수업이 열렸으며 유튜브에는 한 표의 무게를 알리는 영상들이 쏟아졌다. 장호의 반격은 실패했다. 그는 결국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고위 캠프 관계자들 역시 줄줄이 기소되었다. 은지는 그 모든 것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다. 기자들이 그녀의 집 앞에 진을 치고 출판사에서 회고록 제안도 들어왔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그녀는 작은 일기장 하나를 꺼내고 마지막 페이지에 짧게 적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다.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다. 어디론가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그 어떤 고요보다 단단했다. 봄비가 그친 지 사흘째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공기의 결이 바뀐 것 같았다. 서울은 여전히 바쁘고 소란스러웠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어느 골목에는 차분한 고요가 있었다. 김은지는 아침 일찍부터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고 있었다. 낡은 슬리퍼를 신고 헤어진 앞치마를 두른 채였다. 그녀는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평소처럼 행동했다. 오늘이 지나면 정말 끝이 나겠지. 오전 10시 정미 의원이 은지의 집 앞에 도착했다. 머리를 질끈 묶고 캐주얼한 차림이었다. 둘은 별다른 인사도 없이 마주보며 웃었다. 준비됐어? 됐어. 별로 준비할 것도 없더라. 사람들 많을 거야. 기자도 청중도. 그들이 원하는 건 내 말이 아니라 내 얼굴일지도 몰라. 그래도 너의 이야기는 끝까지 너가 해야지. 오늘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시민 투표 개혁 선언식이었다. 장소는 국회의사당 앞 대형 천막이 세워진 야외 광장이었다. 시민 3천여 명이 사전 신청을 통해 참석했고 수많은 언론사가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 김은지의 연설. 연단 위에 선 은지는 잠시 침묵했다. 마이크를 향해 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김은지입니다. 올해 65이고 은퇴한 공무원이자 한 명의 유권자입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고 그것을 감시하고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국민이 직접 권력을 위임하는 그 투표가 도둑맞는 걸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떤 사람은 저를 영웅이라 부르지만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한 번의 침묵이 40년을 후회로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관중 속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지후가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을 찍으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투표는 행사나 절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믿음이 담긴 선택입니다. 그걸 지키는 일은 제도나 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부디 다시는 이 땅에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가장 작은 기적입니다. 박수는 천천히 시작되었고 곧 우레처럼 쏟아졌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은지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무대 뒤편에서 누군가 은지에게 다가왔다. 그는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었고 은지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저는 오장호의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가 저지른 일 대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은지는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온 은지는 청중들 사이를 지나며 걸었다. 그녀를 알아본 사람들은 손을 흔들었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은지의 연설 장면이 반복적으로 보도되었다. 김은지, 민주주의의 기억이 되다. 시민의 한 표가 만든 기적. 대한민국 유권자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 은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TV를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열고 천천히 이메일을 작성했다. 수신 중앙선관위 시민감시단 창립준비팀. 제목 작은 손길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은지입니다.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교육이 필요하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기록이 필요하다면 제가 쓰겠습니다. 현장에 가야 한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녀는 이메일을 전송하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 꽃이 피기엔 이른 계절이었지만 어디선가 바람에 실려온 흙냄새가 봄을 알리고 있었다. 다음 날 은지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강연을 시작했다. 학생들이 모여 앉은 앞에서 그녀는 칠판에 이렇게 적었다. 당신의 한 표는 당신의 이름이다.